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NKTV 논평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이 털어간 보수 애국 세력의 해킹 자료 청와대에 제공된다면 라는 제목으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탈북자 단체들은 북한이 집요한 이메일 해킹 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명 이메일 피싱을 통한 해킹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수법은 오래전에 맹위를 떨쳤던 고리타분한 수법이지만은 요즘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먹히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우리 국민들의 사이버 보안 의식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먼저 해커가 악성 코드가 담긴 아주 제목이 그럴듯한 그 클릭하지 않으면 베겨낼 수 없는 이런 문서를 이메일에 첨부해서 발송합니다. 그러면 아주 다급한 소식, 또 이걸 보면 이익이 생길 것 같은, 또 이걸 모르면 나는 좀 뭔가 덜 떨어질 것 같은 이런 끌림 때문에 개인이나 또 단체 직원이 그 이메일 주소를 클릭해서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열어볼 경우 결국은 컴퓨터에 북한의 악성 코드가 감염되는 이런 식입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전한 데 의하면 탈북자 단체뿐만 아니라 요즘 애국 보수 세력들에 대한 이메일 해킹이 전방위적으로 쇄도하고 있어서 이 프라이버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가 전한 내용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해커 조직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통일부의 보도자료로 위장한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 23일 나타났다. 통일부와 보안 전문 기업 이스트 시큐리티에 따르면 최근 보도자료 해명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전송됐다. 이 이메일에는 일부 언론이 보도 기사에 관한 통일부의 해명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메일에 담긴 첨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클릭하고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깔리게 된다. 이 조직은 실제 통일부에 근무하는 주무관의 이름으로 메일을 보냈고 또 통일부가 과거 사용했던 똥똥똥@unikorea.go.kr이라는 이메일 도메인을 활용했다. 현재 통일부는 똥똥똥@korea.kr 계정과 다른 해당 계정을 병행 사용한다. 이스트 시큐리티 측은 이번 해킹 시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해킹 조직 금성 121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명한 보안업체에 따라서 레드아이스, APT37, 또 그룹 123이라고도 불리는 이 단체는 지난해 7, 8월에도 남북 이산가족 찾기 전수조사를 가정해서 이번에 비슷한 해킹 시도를 한 적이 있다. 이 단체가 과거 사용했던 IP 주소 일부가 평양시로 확인돼 사실상 북한이 배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북한이 이메일 해킹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훔쳐갈까요? 가만히 살펴보니 완전히 잡식성 악마입니다. 닥치는 대로 다 가져갑니다. 특히 그들이 노리는 것은 한글 파일이 주 타깃이고요. 연락처, 그리고 사진, 동영상, 카톡 내용. 중요하게는 내가 메일을 통해서 받거나 보낸 그 일체를 모조리 긁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런 자료를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써먹을까요? 뭐 그리 개인적으로 봤을 땐 중요한 자료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이나 또 디자인 회사나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료라면 뭐든 다 돈과 연결되어 있으니
다 빡빡 쓸어 가겠지만은 일반적인 개인 휴대폰과 노트북 컴퓨터에 있는 이런 자료들을 가져다가 어느 짝에다 그리 쓸모있게 활용할 것인지 사실은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쓸모를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은 태극기 혁명이 태풍으로 번지는 그런 날입니다. 태극기 집회에 열심히 참가하시는 애국 시민들이 휴대폰을 북한이 해킹했다고 합시다. 아마도 그분이 휴대폰에는 카톡이나 밴드, 그리고 연락처, 문자 메시지들이 저장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주인인 내가 이렇게 쭉 한번 스크롤해서 보듯이 북한도 일단 악성 코드에 감염된 휴대폰이라면 또 노트북이나 컴퓨터라면 내 몰래 그들이 내가 보는 그 무엇이든지 다 북한 해커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고, 쓸만한 자료는 즉시 클릭해가지고 평양에 있는 자기들의 소굴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료를 오늘 한 번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동안 매일매일 훔쳐간다면 그것들을 쭉 깨서 한 사람이 아니라 이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 자료들을 쭉 연결시킨다면 결국은 태극기 집회에 대한 자세한 상황과 기획, 그리고 관련자들, 또 내부 공지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이런 자료들이 실타래처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커라면 위에서 언급한 여러 자료들 가운데서 가장 요긴하게 쓸 것은 아무래도 아마 연락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연락처에는 이름을 적다 보면 어디 누구, 또 무슨 부처의 누구, 또 그 사람들과의 메시지, 카톡 내용 이런 것까지 연계시켜서 보다 보면 이 개별적인 연락처의 사람과 이 본인과는 어떤 관계인지, 최근에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금방 다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 연락처, 또 그와 연결된 또 다른 사람들이 연락처를 이렇게 고구마 순을 찾아가듯이 쭉 당겨보다 보면 어떤 주제, 어떤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연계망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평양이 훔쳐간 엄청난 우리 국민들의 휴대폰 연락처를 쫙 펼치면 결국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망, 이게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한 다리 건너 사촌이라고 무슨 그림인들 얻을 수 없겠습니까? 그럼 이런 자료들이 과연 어떻게 북한이 악용을 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정찰총국에 이런 지령을 내렸다고 합시다. 우리 민족끼리에 우리 종북 좌파들에게 내리는 지령 같은 이런 기사들이 종종 올라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총선 승리 전략과 작전, 그리고 그 리더들과 열성 당원들을 공격하기 위한 자료들을 해킹해오라, 즉 털어오라, 이런 지령이 내렸다고 합시다. 평상시에 무수한 특정 개인들로부터, 특히 태극기 집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통해서 하나의 사회 관계망의 지도가 다 갖춰진 상태라고 합시다. 그럼 김정은의 이 명령, 이거 정찰총국이 집행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평소에 매일매일 털어와서 만든 태극기 혁명군의 사회 관계망 지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피싱, 해킹 악성 코드가 담긴 정찰총국의 해커들은 다시 한번 피싱, 해킹 악성 코드가 담긴 이메일을 이미 털어온 연락처의 주소들을 사용해서 많은 또 특정한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뿌려버립니다. 근데 보낸 사람 누구냐? 앞에서 보았지만 이미 털어온 그 연락처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또는 그 사람이 속한 어떤 커뮤니티나 조직, 이런 단체 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고 또 그 제목도 그럴듯하게 단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걸 클릭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제목들이죠. 결국 이런 식으로 보다 많은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과 보수 애국 세력들이 휴대폰 자료가 모두 평양에 모여집니다. 이렇게 가져온 무수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그룹핑을 한다라고 하면 김정은이 요구하는 바로 그 전략과 작전을 다루는 주요 리더들과 조직의 휴대폰과 컴퓨터에도 악성 코드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그 조직의 휴대폰과 컴퓨터에 있는 자료 그대로 가져다가 전략도 있고 또 거기에 전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있는 그 자료들을 손쉽게 경찰총국은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키로그라고 하는 악성 코드까지 심어놓으면 타깃으로 삶은 그 사람이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타이핑하는 자료까지도 실시간으로 평양에 있는 경찰총국 해커의 컴퓨터로 자동적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버 보안 의식이 없는 우리 남한사회에서 북한이 사이버 부대가 모르는 비밀이란 무엇이 있겠으며 또 실질적으로 대비가 얼마 기간 동안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탈취한 자료, 이것이 정말 누구에게 필요할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글쎄요, 그 자료를 평양에 앉아있는 김정은이나 경찰총국이 그 자료를 어디다 그렇게 요긴하게 쓸까요? 막 그들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그 자료들을 공개하면서 뭐 반대 집회라도 열까요? 아니죠. 이 자료를 가지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그것을 알아내려고 촉수를 뻗치고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는 보입니다. 이젠 감이 오시죠? 그 자료가 어디로 갈 것인가? 네, 맞습니다. 바로 다음번 총선에서 촛불을 빌미로 도둑질한 권력을 지켜가지고 이 슬게 빠진 백년 좌파 정권 창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려는 종북 잡발들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자료일 것입니다. 그들은 국고금 몇 조 원을 퍼준다고 해도 선거에서 압승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그 자료들을 가지려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를 해야 되겠죠. 북한이 돈을 달라. 정권을 다시 잡으면 매년 조공을 얼마 바쳐라. 또 개성명단을 열라. 무얼 어쩌라. 과도한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뭐 아니면 북한이 그냥 아무런 요구도 안 하고 그냥 넘겨줄 수 있습니다. 왜요? 종북 잡발들이 다시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그들이 바람하고 맞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종북 잡발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는 그 정보를 건네준 모든 정황을 기록해둔 그 엑스파일을 가지고 협박할 것입니다. 엑스파일을 가지고 자기들의 강도적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악용할 것입니다. 너희 이거 해라는데 안 해? 저거 해라는데 안 해? 그러면 이걸 다 폭로하겠다고 위협을 할 것입니다. 나라를 가져다 바치라고 해도 다 바칠 판인 이런 종북 잡발들. 돈인들 기하겠습니까? 뭔들 기하겠습니까? 정권에만 미쳐있고 정권에만 환장되어 있는 이들이 이제 죽게 되고 개망신당하고 국민이 지탄을 받고 정치적 생명은 끝나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테인데 다시 말해서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나라 걱정 국민이란 건 또 어디다 쓰는 물건인가 라고 그들은 판단할 것입니다. 솔직히 종북 잡발들 벼룩이 간만큼만 나라사랑 주머니를 가지고 있더라도 오늘날처럼 이 나라를 북한이 핵 공갈 앞에 납작 엎드린 풍전등화의 처지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이런 드라마와 같은 사실, 이게 그저 하나의 추상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드라마 비슷한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미국에서요. 김경수가 보았다는 킹크랩. 그 킹크랩 소프트웨어를 누가 준 거죠? 세월이 지나면 미국의 뮬러 특검이 이 드라마의 사실관계를 밝히듯이 우리 국민들도 반드시 지난 대선과 앞으로 있게 될 총선에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 범죄 집단이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보수 애국 세력들이 휴대폰과 컴퓨터를 털어갔고 거기서 얻은 정보들을 누구에게 어떤 대가를 미끼로 넘겨주었는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북한이 무모한 이메일 해킹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휴대폰과 우리의 컴퓨터, 노트북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알약이라든지 아니면 V3와 같은 우리 국내의 무료 백신이라도 설치해서 휴대폰과 컴퓨터를 쓰는 작은 실천을 시작할 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